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 앞인데요. 호텔 앞 야외 커피숍에서 아이스 초코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부니까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시원하고요, 먼지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주에 관심이 있거나 사주 상담을 한번 받아볼 생각이 있는 분들은 꼭 시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사주 상담을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상담가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 사주 상담이라는 게 또 주제가 무겁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비싼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 건데 그 상담해주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상담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 상담을 받아들이는 그 현명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카페라든가 철학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보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좋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잘 안 하고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좋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반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 뿐이지 뭐 할 말이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게 실제로 맞아야지,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조금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사주 분석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좋다 나쁘다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1년운이라든가 10년 대운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딱 부러지게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요,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불경 중에 금강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금강경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강경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 해설서가 나와 있는데 법상 스님이 쓴 금강경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상 스님이 쓴 금강경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진리라는 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1년 동안 나 진짜 엄청나게 운이 안 좋았다,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적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년 동안의 운이 정말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1년 동안의 그 생활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장사는 안 됐어요. 장사는 안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처자식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1년 동안 건강하게 보냈고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딸내미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딸내미가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성적이 많이 향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1년간의 운을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잡아가지고 이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재물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성운은 안 풀리는데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장사는 안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좋은 이성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요,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만약에 남편이 속을 썩이잖아요. 남자 운이 잘 안 풀리면 다른 게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행복감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올해는 글렀나 보다, 올해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1년운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10년 대운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사주에서 재물운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자체가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주 분석을 받았을 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사주 분석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자체가 좋은 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그 운의 결과가 나의 그 운의 분석이, 운이라는 것이 내 결과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선천적인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선천적인 조건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아우 잘생기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못생기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자 집안에 태어났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사주라는 것은 선천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주의 내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을 일기예보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내일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 날씨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어디 놀러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미리 맞춘다는 점에서 이 일기예보를 사주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주에서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사주에서 1년운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아, 올해는 1년운이 안 좋으니까 글렀나 보다,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아씨 기분 나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사주를 안 보려고 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보고, 친구들한테도 너 사주 못하러 보냐, 만약에 나쁜 말 나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우리 안 좋다고 하면 너 뭐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주라는 것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것만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운이 안 좋다,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올해 1년운이 안 좋다고 하니까 내가 올해 무슨 대출을 받는다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뭐 이래서 어디다가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올해 1년운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올해는 1년운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이 분석한 내용을 참고로 해갖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의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하는데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운 자체가 나의 결과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주 분석에서는 10년 대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10년 대운이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의 30대 대운, 40대 대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년 대운이 좋다, 나쁘다, 뭐 용신 대운이다, 기신 대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년이라는 시간은요,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요, 그걸 원해요. 그 10년 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딱 부러지게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은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용신 대운이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기신 대운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좋기만 한다든가 계속 나쁘기만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10년 대운이 만약에 용신 대운으로 좋은 운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대체적인 운의 흐름, 그러니까 대체적인 운의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1년 운이 10개가 있죠. 10년 대운 안에 1년 운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개의 1년 운 중에서도 좋은 운이 있고 안 좋은 운이 있겠죠. 1년 운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대운이 나빠도. 1년 운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대운이 좋아도. 1년 운 우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고 싶다. 그럼 10년 대운이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나의 운이 어떤지 알고 싶다. 그럴 때에는 1년 운, 10년 대운, 사주팔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대운이라는 것도요, 앞으로 내가 대운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데 뭐 10년 대운이 좋대, 10년 대운이 나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0년 대운이라는 것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라는 게 그 상당히 그 말 자체가 모순된다는 건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0년 대운이라는 것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넘겨잡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1년 운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년 운이 좋으면 대운이 안 좋아도 좋다고 볼 수 있고, 1년 운이 나쁘면 대운이 좋아도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한 해가 무조건 안 좋다, 그 한 해가 좋다 그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운이 흘러간다 혹은 나한테 불리한 운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걸 참고를 해갖고 올해 운은 안 좋으니까 혹은 올해 운은 좋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분석 자체에서 내가 재물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쁜 것도 없을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차피 사주 구성이라는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향 자체도 좀 외향적인 성향의 성격의 사람들도 있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운의 구성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물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사주 분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평생 돈을 못 벌 팔자인가 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사주 구성 자체가 돈을 벌기에는 좀 불리한 사주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거창하게 무슨 사업가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꼭 사업을 하고 싶으면 좀 소액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꼭 하고 싶다면 또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나의 재물운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봉급생활자가 돼갖고 그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무슨 부동산 같은데
투자해서 그 돈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이성운이 안 좋다 그랬을 때에는, 아, 내가 이성운이 안 좋으면 남자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도 너무 일찍 결혼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30 정도 돼가지고 30대 초중반 이 정도 돼갖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이든 운의 분석이든 이런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고한 내용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냥 좋다 나쁘다로만 생각을 하면서 나쁜 내용 나오면은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뭐 불리한 점이 있으면 불리한 점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용이 안 좋다 그래갖고 저한테 막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환불을 해드린 적도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60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걸려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내용이 안 좋으면 상대방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하면서 아, 좋은 말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하면서 아, 이 사람 또 환불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좋은 말로 좀 해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실의 기초에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말장난만 되는 거예요. 말장난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주 분석이라든가 운의 분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결과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거기에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싼 돈 내고 사주를 분석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자세하고, 그리고 사람이 인생 전반에 대해서 자기 성격이라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또 사람이 시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재물운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언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것도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게 다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바로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운, 10년 대운 이런 것이 사주팔자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딱 듣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나보고 말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된 사람이라는데, 그럼 내가 실제로 그 말하는 쪽으로 발달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고집이 아주 세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고집이 센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게 적성에 맞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무슨 적성검사 해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은 단지 생년월일시 이것만 알면 내 적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30대 운, 40대 운, 50대 운, 그리고 올해 운, 내년 운, 이런 시기에 따라서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받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사주 분석을 해주는 사람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주 분석을 딱 봤는데 뭐 올해 운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운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올해 안 좋으면 내년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내년에 안 좋으면 올해 지금 좋으면 또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 안 좋다고 해서 올해 운이 올해 나는 잘못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남아있는 내 인생은 다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죠. 단지 운이 좋고 나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운의 분석 내용을 딱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내가 대처를 한다. 그래서 딱 배팅을 할 때 하고 아니면 물러설 때 물러서고 이런 것을 바로 사주 분석이 나에게 조언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날씨도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런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